네, 안녕하세요. 탑산성공인 홍수장입니다. 지금 안성에 눈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왔습니다. 지금 이제 12시 넘어서 12월 14일 수요일인데요. 이번 달 12월 달에 안성 토지 3건을 제 고객분들이 지금 투자를 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고객분과 두 번째 고객분, 첫 번째 고객분이 이제 한 필지, 그리고 두 번째 고객분이 두 개를 동시에 사겠다라고 지금 하시는데, 이 분들하고 제가 토지 투자를 지금 이제 브리핑하고 답사하고 그렇게 끝냈거든요. 아직 계약서를 쓴 건 아니지만, 이분들하고의 진행 과정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실 점, 그리고 깨달아야 될 게 좀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막을 넣기 위해서 제가 일일이 지금 이렇게 노트에다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번 적어본 건데, 자막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요거를 제가 이렇게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편하게, 이 영상은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어떤 물건 안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네. 제가 요즘 토지 쪽 유튜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특히 이제 안성에서 제가 주로 활동을 하니까 안성 같은 핵심 개발지를 보면 이게 진짜인데 일종의 회의감 같은 게 요즘 좀 느껴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유튜브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눠집니다. 안성을 보게 되면 안성의 수많은 개발 호재들에 대한 개인의 분석 영상, 그쵸? 뭐 철도 어떻게 되고 역세권 어떻게 산업단지 어떻게 이거에 대한 개인들의 어떤 팩트적인 부분, 언론 기사,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개인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어떤 입지가 추후에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는 순수하게 안성에 이러이러한 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토지 물건 광고 영상,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줄기가 되는 거예요. 저 역시도 두 가지 컨텐츠를 번갈아 가며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분들과 조금 이제 특화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에서 이제 저를 좋아하는 분, 싫어하는 분, 이제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리는 파트가 있어요. 근데 뭐 호불호는 다 갈리는 거 아니겠나요? 그쵸? 저는 서태지를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 지금 서태지 얘기하면 너무 옛날 사람인가? 요즘 BTS를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쵸? BTS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그쵸? 소녀시대, 소녀시대도 옛날 가수구나. 블랙핑크라 그래야 될까요? 트와이스? 모르겠다. 네. 뭐든지 저를 다 좋아하실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리는 파트가 지금 제가 이렇게 떠들고 있는 이런 부분. 이렇게 남들과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과는 좀 다른 이야기들을 제가 하는 성향이 좀 있거든요. 예.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죠. 바로 저의 투자 철학과 기준을 가지고 매도 그리고 매수 시장에 대한 의견 및 토지를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개발 호재하고 접목시켜서 제가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설명들을 좀 많이 드리고 있어요. 제 경험치를 가지고, 그리고 수많은 고객분들과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라지죠. 보통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의 이제 모습, 그쵸? 그리고 고수분들의 모습, 이 두 가지를 제가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분들을 그동안 만났고 실전 투자를 했고, 제가 지금 땅만 11년 동안 하고 있지만 3, 40년 하신 분들에 비하면 발끝도 못 따라가지만 근데 실제 제가 11년 했지만 실제 땅에 대해서 고민하고 경험하고 한 거는 진짜 한 2, 30년 하신 분들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라는 자부심은 있습니다. 그쵸? 저는 항상 눈여겨보는 것이 매도인 분들을 눈여겨보고 있어요. 제가 계약을 할 때, 이 땅 주인이 오늘 땅을 파시네, 제 고객 매수인 분한테 지금 땅을 파시네, 이렇게 이 매도인을 눈여겨봅니다. 그분들이 상속이나 증여받은 분들 말고요. 상속이나 증여받은 분들 말고 1차적으로 남들과 다르게 미리 안성에 어떠한 땅을 선점한 후에 지금 되파시는 분들, 2019년도, 20년, 21년, 22년 지금 시점에서도 그렇고 유심히 이분들을 관찰을 해요. 거기서 배우는 게 사실 엄청납니다. 왜? 이분들은 남들이 안 볼 때 안성을 들어오셨고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땅, 그런 땅을 가지고 이미 돈을 버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의 땅을 사주는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의 절대 초보 투자자분들이세요. 참 여기서 재밌어요. 뭐냐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고수의 땅을 고수가 아닌 초보들이 산다. 그쵸?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그런데 그렇게 현금을 이제 확보한 매도인, 초보분들한테 땅을 팔았잖아요. 그 매도인은 초보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어떠한 땅을 안성에 또다시 삽니다. 그런데 그 땅은 이 매도인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땅은 초보 투자자분들한테도 기회가 계속 갑니다. 그런데 초보 투자자분들은 거들떠 보지 않아요. 본인의 초보적 수준에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다시 시간은 이제 몇 년이 흐르죠. 그리고 그 고수분은 또 다시 몇 년 후에 다시 초보 투자자한테 그 땅을 매도를 하세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고수는 초보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땅 사서 나중에 시간 지나서 그 땅을 불특정 다수의 초보 투자자들한테 팝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수분이 살 때 그 기회가 초보 투자자분들한테도 분명히 가거든요. 지금 저번 주에만 저한테 세 팀이 저한테 브리핑 답사를 찾아오셨어요. 세 팀 중에 아직도 단 한 분도 연락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세 팀 중에 한 분은 올 초였나 작년부터 저를 찾아오시던 제 고객분이세요.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다시 저를 찾아오셨죠. 그런데 안성에 어떠한 땅을 이미 저 말고 다른 데서 매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땅도 1년 전쯤이었나 제 물건이었어요. 근데 그 땅은 제가 이 분한테 제가 안내를 안 했던 땅이거든요. 나쁜 땅이라서가 아니라 제 기준점으로 봤을 때 그 땅은 한 11억 정도 됐던 땅인데 그분이 11억 정도 자금을 투자하실 수 있는 거였으면 사실 그 땅보다 더 좋은 땅을 저는 해드릴 수가 있었거든요. 다 이렇게 사실 인연이 닿아야 되는 건데 근데 그분은 그 땅을 부동산 소개받은 게 아니라 그냥 그 땅이 광고 나오는 거 보고 그 부동산을 찾아가서 본인이 판단으로 계약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즉 그거죠. 이렇게 달라요. 초보분들이 보시는 땅과 어떤 고수분들이 보시는 땅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첫 번째 고객분 있잖아요. 이분은 개발법인 대표님이세요. 초고수, 정말 초고수 선수분이시죠. 그러면은 이 첫 번째 토지는 작년부터 시장에 나와 있던 아무도 손을 못 대던 정말 무시무시한 땅이었어요. 저도 알고 있던 땅이죠. 근데 저도 심지어 제 고객분들한테 이런 땅은 사면 안 됩니다 라는 사례로서 말씀을 드렸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한참 멀었죠. 근데 제가 그렇게 말을 하기 전에 이런 땅은 사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기 전에 일부러 제가 테스트를 합니다. 제 고객분들한테. 초보 투자자분들 10분을 보여드리면 전부 다 서로 사겠다고 달려드는 그러한 도로 조건, 입지, 그 옆에 개발호지가 뭐 어마어마하고요. 땅 모양 기가 막히고 가격마저도 금매 가격이에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국도라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데 제약이 있어요. 안성에 제가 한 7군데 물어본 것 같아요. 토목청년 설계사무소. 거의 다가 아니라 100%네요. 전부 다 근생 허가 받는데 다 안 될 것 같다라고 회의적인 그런 반응이 나오는 땅이었어요. 이러한 땅을 저를 1년 전에 찾아오셨던 이 개발법인 대표님이 1년 전에 저를 찾아오셨었거든요. 근데 다시 오신 거예요, 저한테. 이 대표님이 본인한테 이틀만 시간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틀 스스로 조사하시고 그리고 바로 내일 계약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개발행위 제가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건 본인한테 맡기라고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잡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안 알려주세요. 계약하고 나서 알려준다 그러시더라고요. 개발행위를 어떻게 풀었는지. 아마도 이 땅은 추후에 제가 고객분들 교육용 사례, 성공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요. 초보 투자자분들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개발법인 대표님과 같은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합니다. 이분은 생업으로 이 분야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럼 무엇을 이분한테 배워야 할까요? 바로 의구심을 가져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예요. 자 초보 투자자분들의 자세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대체 대체 무엇 때문에 저 개발법인 대표 이 사람은 저런 남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땅에 관심을 갖는 것이 대체 왜?
네, 바로 이거예요. 이 첫 단추, 의구심. 이 생각이 여러분들은 자꾸만 들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의구심이 들어야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민과 생각이 바탕이 돼야 행동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행동의 방향성을 조금이라도 틀 수가 있어요. 자꾸만 우회전 하려고 그러는 거 조금이라도 좌회전 하려는 그 생각의 틀이라도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먹잇감 자체가 다릅니다. 초보분들은 채식을 할 때, 이분들은 육식을 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정말 별거 아닌 노하우일 수도 있어요. 저도 느낌이 좀 오는데 어떻게 푸는지 제가 여쭤봤죠. 그 개발법인 대표님한테 저 랜동이 물어봤습니다. 대표님, 부동산 토지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여쭤보니까 이 대표님이 얼마 안 됐습니다. 굉장히 겸손하세요. 정말 저한테 올 때 커피 이렇게 매일 사오실 정도로 또 이제 너무나 겸손하신데, 제가 이제 오늘 얘기했죠. 스승님으로 모시고 싶다고.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분 10년 미만이신 것 같아요. 그냥 말씀이 대략적으로. 사실 기간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24시간을 땅 투자만 죽어라 생각하고 행동한 사람은 10년이 수십 년을 보낸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이분한테 그런 게 느껴졌거든요. 이 개발법인 대표님, 오늘 이제 내일 이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매수자분은 개발 호재만은 쫓지를 않아요. 이분의 다른 땅들도 저한테 이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발 호재만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사실 제 주변에 땅 좀 하시는 분들 개발 호재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면은 어떨 때 신경을 쓸까요? 이 고수분들이 개발 호재를 신경 쓴다? 그분들은 나중에 본인 땅 매도할 때, 마케팅 용도로 매수자들 꼬드길 때, 그때는 엄청나게 개발 호재를 강조하겠죠. 마케팅이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은 꼬드김을 당하면 안 되는데 지금도 수많은 90%의 분들은 개발 호재에만 꽂혀 있습니다. 오늘도 안성에서 제가 인정하는 또 부동산 어떤 공인중개사 대표님이 잠깐 또 차 한잔 하러 오셨어요. 그분은 중개도 하시지만 본인이 본인 땅 사서 개발하고 분양도 하고 매도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쭤봤어요. 대표님, 저도 한 2, 3년 후에 저도 이제 제 계획이 좀 있거든요. 2, 3년 후부터는 중개는 좀 줄이고 제 땅이나 열심히 이제 투자하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벌 생각이에요. 저도 2, 3년 후에 제 시드머니가 다 이제 회수가 되는 시점이라서.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 그럼 홍 대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올 초에 사신 안성의 땅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정말 놀랐어요. 진짜 심지어 저도 그쪽에 땅을 뭐하러 사지? 네, 왜냐면 개발 호재를 놓고 봤을 때 개발 호재가 전혀 없는 안성의 어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리가 굉장히 멀죠. 그런데 그 땅을 평당 17만 원에 산 땅이 지금 100만 원에 팔아도 살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저도 일부 사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드는 땅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수분들이 어떤 땅을 사면 자꾸만 의구심을 가지세요. 대부분의 분들은 계속 냉소적이고 회의적이세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랬죠.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사람이랑은 어울리지 말아라.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쓴 로버트 기요사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래요. 그건 뭔가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안성에서 수십 년 부동산 했으면 그 사람은 뭔가 아니까 17만 원에 사서 뭔가를 했겠지. 뭔가 불법적인 거 있겠지. 이렇게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고객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분은 초보 투자자 분이시지만 토지에만 초보이시지 빌딩이나 아파트, 건물 쪽은 살아오신 연륜이 있으시고 경험치가 만만치 않으세요. 그리고 세계 경제 읽어내시고 국내 경제 읽어내시는 거 정말 제가 발끝도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심적으로, 마음으로 신뢰를 이미 보여주셨어요. 몇 달간에 저를 3번이나 찾아오시고 또 사모님까지 모시고 오시고, 그리고 저랑 계속해서 소통을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저번 주에 오셨던 이 세 분은 지금 저랑 소통이 전혀 안 되고 계세요. 소통이 안 되시면 저도 굳이 먼저 연락 안 드립니다. 정말 좋은 땅들 이렇게 소통하시는 분들한테 먼저 드리지, 소통 안 하시는 분들을 굳이 연락을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정말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진심으로 제 마음속에 엄청나게 사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드는 그런 땅,
그런 땅은 몇 개 안 되죠. 10%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한 7, 80%의 땅들은 그냥 사도 되겠네. 투자해도 되겠네. 이런 땅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안내하는 공인중개사와 서로 소통하면서 토지 투자에 있어서만큼은 이분은 저를 믿는다고 표현을 이미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게 가식적이지 않고 진심임을 저도 느끼는 거죠. 저도 사람인지라 말투, 뉘앙스, 사용하는 단어, 표정 이런 거 보면 사실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럼 이 타이밍에서 그쵸? 제가 고민에 빠지고 이제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이 고객분은 제 부모님 땅을 사드릴 때와 같은 마음이 돼버렸어요. 지금 며칠 전에 만났던 이제 교수님, 성악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12월 28일 날 어디에 안성에 또 장금을 하시는데 그분도 마찬가지세요. 제가 정말 너무나 부담스럽고 책임감이 너무나 느껴질 정도로 저랑 이제 피드백 주시고 신뢰를 표현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한테도 부모님처럼 느껴지는데 이분도 두 번째 고객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부모님 땅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다. 그저 아들인 제 말만 듣지만 또 안 들을 때는 또 있으세요. 그렇기에 제 책임감과 어떠한 땅 하나를 계약하기까지 엄청난 생각 그리고 보유 전략, 매도 전략 계속해서 고민해 볼 수밖에 없겠죠. 저도 부모님의 피 같은 돈이니까. 그쵸? 그리고 피 같은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니까. 저한테 엄청난 무한 신뢰를 보여주시는 분들은 사실 좀 이거 오바해서 부모님이 돼버리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최종 답사를 하신 두 번째 고객님이 이제 그런 분이 되어 버리셨죠. 그런데 또 여기서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희 부모님도 땅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만 70평생 살아오신 연륜이 있기 때문에 최종 계약을 앞두고는 자꾸만 당신들의 의견을 피력을 하세요. 야, 승철아, 땅이 도로랑 이렇게 세로로 길면 어떡해? 가로로 길어야지. 저기 뾰족한데 로스가 좀 있잖아. 이렇게 자꾸만 여기 산업단지도 된다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냐? 지금 열심히 농림부랑 협의하고 MOU 맺고 잘 추진되고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러니까 가정법 논리, 본인들의 걱정되는 마음을 가지고 의견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중요한 건 여기에요. 의견은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가정법을 저한테 들이대시는 거예요. 두 번째 고객님도 그러셨어요. 물론 그분의 의견 제가 다 존중하거든요. 의견을 존중하는 것과 토지 투자에 대한 경험치가 없이 걱정되는 마음에 그냥 가정법을 들이대시는 거, 그냥 말씀하시는 그 의견에 대해서 제가 마냥 존중합니다. 예의에 하는 것은 사실 이분을 망치는 길이에요. 저희 부모님 말을 그대로 존중해서 제가 부모님 땅에 대해서 모르는데 부모님 말을 따라갔다 저희 부모님 돈 못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땅으로. 정말 훌륭한 의사라면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처방을 내리고 의사 주관대로 정확하게 환자를 치료를 해줘야겠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환자들이 그러죠. 선생님 잠시만요. 제 생각에는 이러이렇고 제 생각에는 자꾸만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말할 때 그 의사분이 너무 힘들잖아요. 환자분이 자꾸만 그러면 그냥 예 이렇게 동조해버리면 환자는 치료가 안 됩니다. 제가 너무 오바해서 말하는 걸 수도 있죠. 이런 부분에서 저한테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거예요. 네가 뭔데 무슨 이렇게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를 싫어하시는 거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 거고 토지 투자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고객님도 몇 가지 의견을 말씀하셨지만 제가 최대한 부드럽게 풀어서 설명을 사실 드렸어요. 이분의 가장 큰 요점은 이거였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다 지금 똑같을 거예요. 핵심 개발 호재에 딱 붙은 땅들만 관심이 있어요. 안성으로 따진다면 동신산업단지 주변에 역세권으로 예상이 되는 그 주변에 안성맞춤 IC 주변에 고3 IC 주변에 딱 이렇게 완전 핵심 개발 호재에 완전히 붙어있는 20m, 10m, 100m, 500m 이렇게 붙어있는 땅들만 관심이 있습니다라는 게 이분의 가장 큰 요점이었어요. 절대 다수의 초보 투자자 분들 모습하고 똑같죠. 그럼 여기서 이분이 원하는 땅을 그냥 제가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원하는 땅을 그냥 사드릴 거야?
이분이 원하는 데가 여기 50m, 100m, 200m 떨어져 있는 쪽이야. 그런 쪽에 얼마든지 땅이 있거든요. 그럼 이분이 그냥 원하시는 땅을 사드릴 것이냐? 그럼 저는 계약하기는 너무나 수월합니다. 그리고 그냥 복비 받고 돈 벌면 그만이에요. 근데 전문가인 저 홍 소장이 더욱더 투자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땅을 안내를 해드릴 것이냐? 설사 이 개발호재에서 3km, 5km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제 부모님 땅을 사드릴 때와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제가 원하는 땅, 제가 사고 싶은 땅, 제 경험치를 가지고 후자를 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객분들은 혼란이 오게 됩니다. 이 타이밍에서 마음은 개발호재에 딱 붙어있는 이 땅인 것 같은데 머리는 본인이 초보임을 또 알고는 있어요. 그게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저를 찾아왔으니까 홍 소장이 제가 더욱 추천하는 땅을 사는 게 머리로는 맞는 것 같아. 근데 마음은 자꾸만 안 되죠. 결국 두 번째 고객분은 좀 자금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 개 다 하시겠다라고 의견 표현은 하셨어요. 뭐 최종적으로 가봐야 아는 거지만 두 개 다 못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정리를 하면 이제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고객분과 두 번째 고객분한테 느낀 점을 배워야 될 점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 고객분을 보고 배워야 할 것은 그분은 이제 개발법인 대표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분들이 고수분들이 왜 개발호재랑 멀리 떨어져 있는 왜 저러한 땅을 사는 거지? 자꾸만 의구심을 가지세요. 이분들이 사는 땅 옆에 땅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못 사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용기 안 나서 못 삽니다. 근데 의구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의구심을 가져야 자꾸만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최종적으로 행동이 바뀌지만 행동 바뀌는 것도 쉽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업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한 번쯤은 생각의 방향성을 바꾸려는 시도는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옆에 제가 조수석에 타서 같이 방향을 틀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의구심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제가 아무리 조수석에서 안내를 해줘도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객분을 보고 배워야 할 것은 땅을 안내하는 공인중개사와 충분한 소통, 피드백을 하시면서 신뢰를 저한테 보여주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공인중개사분이 있잖아요. 저한테 안 오셔도 되는데 안성에 여러분들 마음에 드신 공인중개사분한테 그분한테 신뢰를 최대한 보여주세요. 그리고 안내하는 공인중개사가 부모님 땅을 계약하듯 여러분들의 땅을 찾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초보이면 여러분들 이 부분 중요하세요. 이 두 번째 고객님은 이게 지금 이 부분이 돼 있으세요. 뭐냐면 본인 스스로를 토지 투자에 있어서만큼은 100% 믿지는 않으세요. 전문가라고 인정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들도 더 믿으셔야 됩니다. 즉 두 번째 고객님은 마음은 내 피 같은 돈이니까 개발호재 옆에 땅을 막 하고 싶으신데 이성적으로 머리로는 근데 나 땅 잘 모르지. 근데 랜드홍 이 홍 소장 말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까지 인정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여러분들은 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는 분들이 여러분들 인정되실 것 같죠? 최종적으로 계약서에 도장 찍어야 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 그거 못 하십니다.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여러분들 몇억, 몇십억 계약서에 도장 찍어야 되는 그 타이밍이 오게 되면 내 피 같은 돈인데 내 본능에 내 선택은 내가 따라가자. 이렇게 되게 되십니다. 그것도 틀린 길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먼저 경험한 사람이 조금 더 맞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너무도 상반되는 고객분들 두 분이 오셔서 지금 계약을 하시겠다라고 지금 한 걸 보고 저의 마음의 변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구구절절 떠들어 봤습니다.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 사무실 너무 춥네요. 눈도 엄청 오고. 지금도 제가 안성에 정말 제가 사고 싶을 정도의 마음에 드는 땅들이 몇 개는 있어요. 한 10억 정도, 그리고 한 16억, 한 15억, 16억 이런 땅들, 그리고 한 7억 정도, 그리고 한 6억 정도, 이런 땅들, 다 이런 땅들이 한 일주일, 한 2주 사이에 나온 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피드백을 하시고 소통을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연락을 주셔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땅을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있고 매수자들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매수자분들은 제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매수자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성향들이 저랑 소통하고 있는 관계성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관계성이. 저도 사람이거든요. 사람인지라 마음이 통하는 분한테 먼저 제가 연락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은 제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잘하라는 뜻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가 막힌 땅을 안내를 받으려면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안성에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 인성과 실력을 갖춘 공인중개사 한 명을 인연을 맺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먼저 그 물건을 안내를 하게끔 관계를 맺어놔야죠. 그래서 사실 토지가 재밌는 거예요. 보물찾기거든요. 네, 너무 길었고요. 여러분들 안성 땅 언제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